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세계 잼버리 대회의 부실 사태, 과연 누구의 잘못이며 책임일까요? 정권이 바뀐 지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잼버리 대회 부실 준비와 운영의 책임이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나선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황당 주장, 여지없이 꺼내든 면피용 맞는키가 되어버린 문재인 탓, 전 정부 탓, 이제는 한심하다 못해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이러려고 정권을 잡은 겁니까? 이러려고 대통령이 된 걸까요? 여태 뭐하고 있다가 이 난리가 난 걸까요? 만일 지금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장 근처에 윤석열 장모,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예산을 다 퍼부어 최고의 행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행사가 끝난 뒤 누리게 될 이권이 그들 것이 됐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무능을 뛰어넘는 무지와 무식의 집합체인 이 정권에서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로지 각자 도생만이 살 길입니다. 잼버리 참가국들이 잇따라 대회장을 떠났고 주요 일정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여당과 야당,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대표적인 면피용 행태인데요. 또 시작된 거죠. 일단은 대회가 잘 마무리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전 정부 책임이다, 아니다 현 정부의 문제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인데요. 또 시작된 점입가경의 못볼 꼴을 또 보고야 말았습니다. 잇따르는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논란에 정부는 12일까지 잼버리 행사를 잘 마무리하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와중에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하나마나한 지시사항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졌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보여주기 쇼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시를 하지만 이에 제대로 움직이는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뿐인 언론 플레이일 뿐 상황이 개선되거나 나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냥 인력으로, 물량으로 쏟아부으면 해결될 거라는 이상한 작태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국힘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첫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직접 잼버리를 챙겼고 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맡았다며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국힘당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6년간 약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렇게 행사가 미흡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께서 많은 의심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걸 누워서 침을 뱉는다고 말하는데요. 지금 이게 집권 여당이 할 소리인가요? 전라북도는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며 지자체는 이를 지원할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 정의당은 행안부, 여가부, 문체부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막대한 예산의 무책임한 사용과 부실한 준비로 국격을 실추했다며 양쪽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전 정부 탓, 문재인 대통령 탓이 맞습니까? 지난 정부 탓을 하려는 난 제정신인가 싶어요. 예, 상상도 못했습니다. 잼버리도 대표님 오늘 당연히 그렇죠. 잼버리도 지난 정부가 준비를 잘못했답니다. 당장 정권 내놔요. 그러면 지난 정부는 올 것 같으면. 그냥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문재인 정부 탓할 것 같으면 정권 지금 내놓으세요. 무슨 실력으로? 아니 채권과 자산을 포괄승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이 누리호 3호 성공적으로 발사했죠. 2호 발사했죠 작년에. 이거 누구 덕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오명 경제부총리가 러시아의 로켓 기술을 들이면서 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거두면서 연구 개발을 해서 드디어 문재인 정부 때 1차에 사실상 90% 성공을 했고 이것에 기초해서 2차, 3차 누리호가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것처럼 우주 강국이라고 프랑크다 다 붙이고 있어요. 하나도 문재인 정부 성과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한 것처럼. 잘한 건 전부 윤석열이 한 거래요. 잘못한 건 전부 문재인과 이재명과 민주당 탓이에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문재인 핑계를 댑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을 검찰총장 시켜줘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열불이 나지만
그런데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 예. 비판해요. 자신이 후보 때 뭐라 했어? 이 삼류들을 데리고 이 바보같이 해서 국가를 다 망가뜨려놔서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 그랬잖아요. 1년이 넘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타들 같으면 당장 사표 내세요. 빨리 바꿔서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죽게 생겼어 이렇게 나왔다고. 예. 지난 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내린 33%로 나타났는데요. 곧 20% 떡락도 무난해 보입니다.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56%였는데요. 국힘당 또한 3%포인트 떨어진 32%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오른 31%인 상승세로 전환했는데요.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2%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총선 결과를 전망하는 물음에도 야당 승리가 48%로 여당 승리 36%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견제론에 힘이 팍팍 실리고 있는데요.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보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의 스윙보터 집단인 중도층에서는 야당 승리 49%가 여당 승리 31%보다 높았고 무당층에서도 야당 승리 41%를 예상하는 답변이 여당 승리 22%를 압도했는데요. 모처럼 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이 48%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 36%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40%, 정부 견제론이 43%였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32%, 정부 견제론이 52%였는데요. 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대전, 세종, 충청 등 충청권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37%, 정부 견제론이 46%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광주, 전라 등 호남권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11%에 그쳤고 정부 견제론이 71%를 차지했는데요. 반면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선 정부 지원론이 46%로 정부 견제론 37%를 앞섰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선 정부 지원론이 45%, 정부 견제론이 39%로 오차범위 아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지난달 6일 청년정책 점검회의에 참석해 내년부터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힘당의 내년 총선 승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여권 관계자들이 모인 사석에서 총선 목표 의석수를 170석으로 제시할 만큼 내년 총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자아도취에 빠진 정치 초단 선무당 대통령의 옹골찬 김칫국 마시기로 끝날 가능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총선에 승리하겠다는 사람이 제정신일까요? 아니면 진짜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댓글 공작의 달인 김관진,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선관위 사무총장의 대학 동기 김용빈, 또 급하게 교체되고 있는 대법관들까지 불법을 불사하더라도 내년 총선에 이기겠다고 나선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듯 싶습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3.7%인데요. 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방통위와 감사원의 언론 파괴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방통위 회의에서 여당 추천위원들의 언론 장악 쇼가 벌어졌습니다. 5인 체제로 이루어져야 될 방통위가 비정상적인 3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인데 현 3인 체제에서 한 명은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과 권기중 이사의 해임을 거론하고 한 명은 이에 동조했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두 사람에 대한 해임 청문 절차를 개시하고 두 차례
방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방문진 감사를 착수한 감사원이 어제는 권태선 이사장을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피감기관을 방문해 조사하는 경우는 봤어도 피감기관의 장을 소환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KBS와 MBC의 정보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채우기 위해서 막 나가는 기관들의 목대먹은 방송 장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에 언론 장악 전문가 이동관을 지명하면서 대한민국 언론 잔혹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8월 한 달은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가장 잔인한 달로 기억될 것입니다. 방통위와 감사원이 정권의 시니어 역할을 자처하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방송 장악 탐욕에 눈이 먼 불도저 정권에 경고합니다. MB 꽁무니 따라가다 MB 꼴 납니다.